소개받은 홍성철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 즉 인터넷 세계를 밀접하게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얻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과 산업이 많이 바뀌는 그걸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따라서 그 밀접한 관계, 지금 현재는 그 통신, 우리 휴대폰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엮어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IoT 혹은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제 5세대 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G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5세대 이동통신에 빔포밍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저희는 그 빔포밍 칩을 잘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 특허화하고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5G 통신, 레이더 혹은 레이더용, 이 기술은 레이더용에도 직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빔포밍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빔포밍 기술이라는 게 과연 뭐냐? 보면 지금 이런 전구들은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방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플래시빛은 집 속에서 한쪽으로만 저희가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방송이라든지 지금 그 LTE까지 4G 시스템까지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까지는 이런 전구 빛을 이렇게 한쪽으로 보내지 않고 모두 방사하는 그런 그 빛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파의 에너지 낭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4G와 5G가 매우 다른 이 기술은 어떤 부분이냐면 5G에서는 이 플래시 빛처럼 빛을 집 속에서 필요한 방향으로만 보내게 되겠습니다. 전파를 집 속에서 필요한 방향으로만 보내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레이더에서도 옛날부터 사용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매우 비싼 기술이고 실제로 구현하기 매우 힘든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빔포밍 기술을 잠깐 설명하면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전자식으로 방향을 가변할 수 있는 지향성 안테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빔포밍 기술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안테나는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옴니디렉셔널하게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방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안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G에서는 안테나 배열이 사용이 됩니다. 안테나 배열이 있으면 어떤 빔을 한쪽으로 포커스를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이 있으면. 그래서 포커스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 각각의 안테나에 그 위상을 조금씩 바꾸면 위상을 조금씩 바꾸면 안테나에 들어오는 그 전자파의 위상을 조금씩 바뀌어주면 이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빔 포밍 혹은 빔 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계적으로는 플래시처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이건 전자식입니다. 안테나는 앞을 보고 있고 눈동자만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 칩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빔포밍이 가능합니다.
위상 변화를 줘서 원하는 방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빔을 방향을 바꾸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이걸 저희가 이게 이제 메인 빔이고요. 원하지 않는 쪽에 이런 빔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드 로브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이드 로브를 억제하려면 이 각각의 안테나에 나오는 전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득을 바꿔줘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이득을 바꿔줘가지고 그 빔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득 조절기도 필요하고 이 위상 조절기도 각각 안테나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빔포밍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 기지국에 앞으로 5G 기지국에 빔포밍 시스템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안테나가 보면 8x8 64개의 안테나 어레이가 되어 있고요. 또 각각의 안테나에 대해서 이제 신호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득도 조절하고 위상도 조절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로들이 다 붙어야 됩니다. 64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상 조절 회로, 이득 조절 회로, 또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 증폭기, 받기 위해서는 저잡음 증폭기, 또 이 받을 때 하고 보낼 때 하고 그 패스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낼 때, 받을 때 스위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과 또 이것들이 64개 혹은 뭐 16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 되려면 매우 큰 사이즈와 매우 큰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테크놀로지가 되고요. 잘 안 됐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한 채널 칩을 하나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안테나고요. 안테나에서 시그널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저잡음 증폭을 해서 이쪽으로 위상을 바꿔주고 또 이득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신호를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증폭기 스위치해서 안테나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전력 증폭기가 그 다른 회로들하고 집적하기가 매우 어려운 다른 물질의 반도체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시모스로 만들어야 되는, 다른 것들하고 같이 한 그 칩에다가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집적이 어려운 화물 반도체로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이 스위치는 사이즈가 크고요.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스위치가 있으면 여기서 삽입 손실이 매우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이득을 가변을 시키려면 여기에 감쇄기를 둬야 됩니다. 감쇄기를 두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손실 보상 증폭기까지도 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수신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쇄기를 두면 손실 보상 증폭기까지 둬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그 발명의 특징은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대폭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이 개인 이득을 조절하는 이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이 두 블락, 그러니까 손실 보정하고 보상 증폭기와 이 감쇄기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스위치를 이 앞에 있는 증폭기에다가 다 안에 넣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위치도 이쪽으로 넣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유상천익이 쪽으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블락이 4개 블락으로 아주 간소화가 되고요. 또 이 기능들은, 이득 제어 기능들은 없애서는 안 되니까 기능은 이쪽으로 다, 이것들이 이득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까지 갖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들은 이렇게 넣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초소형, 저전력, 그리고 고선형적인 그런 빔포밍 IC 구조를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변 위상 천이기, 위상 변이기들을 저희들 만들고 측정까지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각도가, 여기 원의 각도가 위상을 의미하고요. 이 원의 크기, 지름이 이런 이득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래 방법들은 이렇게 이득을 여기서 조절하지 않고 위상만 조절하는 위상 변이기를 썼는데, 저희의 아주 새로운 방법은 위상도 변화를 시키고 이득도 변화시키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뒤에 특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전력 증폭기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한 15년 동안 전력 증폭기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안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G에서 쓰일까? 안 쓰였습니다. 4G에서 쓰일까? 안 쓰였습니다. 이제 제가 5G를 가지고 팔려고 나왔는데요. 아마 사람들이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선형화 방법, 선형화가 돼야지 전력 소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선형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형화 방법들로 저희들이 전력 증폭기를 조그마면서도 큰 파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전력 증폭기가 얼마나 선형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크게 뭐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라든지 또 어제이스턴트 채널 리키지 레이쇼,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 채널에 우리가 파워를 이쪽 채널에 쏘더라도 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리니어한가, 선형성을 가진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 중에서도 가장 선형적인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저희가 이제 이 전력 증폭기나 저자분 증폭기 혹은 이 스위치는 이쪽으로 다 넣어버리는 그런 특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줄일 뿐만이 아니라 삽입 손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만들면 여기에 이게 삽입 손실이 뭐 상당히 한 50% 전력이 감소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발명을 계속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초소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상천익이나 전력 증폭기에 개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개인 컨트롤을 하면은 위상까지도 바뀌어 버립니다. 개인을 바꿔야 되는데 위상도 같이 바뀌어 버리는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극복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소자들 안에 넣어버려 가지고 매우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설계를 해보니까 이 한 채널이 1mm 스퀘어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mm 스퀘어. 그런데 다른 종래 기술들은 뭐 상당히 약 2배가량 큰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고선형성은 저희가 이제 전력 증폭기를 매우 선형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가변 이득 위상 변이기도 저희들이 아주 선형적으로 잘 만들어서요. 이득을 변화시킬 때 위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저전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변 이득 위상 변이기를 쓰기 때문에 그 이득 보상 증폭기를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우 사이즈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증폭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전력을 소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능은 우리가 지금 그 부분적으로는 다 만들어 봤고요. 전체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하고 있고 이제 곧 칩이 나올 텐데요. 상당히 놀라운 점은 저희가 이제 최대 출력이 dBm으로 두 배보다 더 큽니다. 두 배보다도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 그 사이즈라든지 혹은 그 파워 소모가 훨씬 작은, 그러니까 이 630 밀리와트 정도의 그 파워 소모가 있는 그런 칩을 4채널을 집적했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같거나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명들의 특징은 제5 이동통신에 분명히 많이 쓰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술은 차량용 레이더라든지 국방용 레이더에도 똑같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선 전력 전송에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무선 전력 전송이 아니라 이렇게 10m 이내에 약간 떨어져 있는 무선 전력 전송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사용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지 앞서 발표하신 어떤 실내 위치 추적이라든지 또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전망은 저희가 이제 5G와 4G하고 다른 점은 4G에서는 그 기지국 안테나가 한 2km마다 한 번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5G에서는 우리가 플랜을 200m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말기보다 더 많은 칩을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그 여기에 단말기에서도 사용을 하고 기지국에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한 4억 달러의 시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그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특허와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를 타겟으로 가장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무선 전력 전송 부품에도 저희가 그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 뭐 올해나 내년 초까지 한번 학교 차원에서의 완성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그 뭐 투자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술들은 그대로 군용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른 쪽에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